밤에는 고기 먹으면 뭐 안 좋다던데요. 당뇨가 있으면 단백질을 더 먹어야 막 하나요? 나는 지금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밤에는 고기 먹으면 뭐 안 좋다던데요. 당뇨가 있으면 단백질을 더 먹어야 막 하나요?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인데 고기 끊어야 하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헷갈립니다. 나는 지금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 아니요로 이렇게 답하면 거의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질문은 체질이나 취향이 아니라 질병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로 답해야 합니다. 암, 당뇨, 대사질환은 서로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성장 신호가 과해지고 또 정비하고 청소하고 해독 신호가 약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암은 세포가 멈추지 않고 자라는 것이고, 당뇨는 인슐린 신호가 과잉된 것이고, 대사질환은 저장 모드가 해독 모드 신호보다 훨씬 우세한 겁니다. 즉, 이 시기의 몸은 더 만들 준비가 아니라 과잉을 멈추고 정리하고 해독할 준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 단백질 선택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동물성 단백질은 IGF-1이라고 그랬죠. 즉 성장 신호를 보낸 이 호르몬입니다. 이게 또 mTOR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장 증식 신호를 강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이 신호는 젊고 건강한 몸에서는 근육과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암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의 단계에서는 이 신호가 이미 과다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동물성 단백질이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암세포의 성장 환경과 인슐린 저항성 문제, 지방 저장 신호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즉, 질병 단계에서는 좋은 영향이라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암,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의 그 단계의 몸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키울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다, 해독할 때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내게 되죠.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성장 신호를 더 주는 음식이 아니라 자가 포식을 방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적절한 시기까지 좀 조절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회복의 바닥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식물성 단백질은 성장 신호를 과하게 켜지 않고 자가 포식을 비교적 유지하면서 염증 부담을 확 낮춰줍니다. 질병 단계에서 이 식물성 단백질이 먼저 권장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암과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을 가진 분들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단백질보다 지금 이 몸에 맞는 선택이 먼저라는 겁니다. 건강한 단계에서는 성장 신호 올리는 동물성 단백질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질병 단계에서는 성장 신호는 좀 낮추고 정비 해독하는 자가 포식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지금 내 병을 키우고 있지 않은지 자신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암이나 이런 만성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거의 예 없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운 차리셔야죠. 단백질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단백질을 의무처럼 또 드십니다. 그런데 몸은 또 어떤가요? 열심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피곤해지고 더 붓고 염증은 잘 안 내려가고 회복은 더 더딥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암, 만성질환이 있는 나는 도대체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처음 듣고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하루에 약 한 300g의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단백질은 체중 1kg당 약 한 1g 정도, 만약 70kg의 성인이라면 7, 80g 정도를 권장하는 것이 이게 의학적인 기준입니다. 그럼요, 나머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을 보충할까요? 몸 안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죽은 세포의 단백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해서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은 원래 단백질의 어떤 공장이자 재활용의 공장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계속 더 많이 먹기 시작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연구가 바로 이 과정을 밝혔는데요. 이 시스템의 이름이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바로 자가포식, 오토파지입니다. 즉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낡은 세포 단백질, 또 손상된 단백질들, 독소가 된 이 단백질 찌꺼기들, 이것을 몸이 스스로 정리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살아나면 염증 내려가고 면역균형은 회복되고 세포는 정돈됩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칼로리와 단백질이 계속 넘쳐서 들어오면 오토파지 시스템은 스스로 꺼진다는 데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자주 먹을수록, 고농축 단백질을 얹을수록 오토파지 재활용 버튼은 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콜린 캠벨 교수예요. 이분 이제 영양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된 서적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고기를 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총 섭취 열량의 5%를 넘는 순간 암과 대사성 질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5% 이하에서는 위험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즉 동물성 단백질은 0이 아니고 무제한도 아니고 경계선이 있는 영양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의학적으로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IGF-1이라는 또 mTOR하고 같은 이런 성장하고 증식하는 신호를 강하게 자극하고 켜기 때문입니다. 이미 암이나 대사 질환이 있는 몸에서는 이 신호가 회복보다 질병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정말 충분할까라는 이런 질문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몸은 이미 오토파지, 자가포식으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토파지 시스템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오토파지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다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둘째는 식물성 단백질은 성장 신호가 아주 완만하게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회복과 정리, 해독 과정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지 현상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과 함께 작동해서 염증과 독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만성질환 회복 단계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회복을 허용하는 단백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먹으면 되나? 이 답은 동물성 단백질은 총 열량의 5% 이내, 나머지는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쉐이크나 고농축 보충제보다는 자연식 식단 중심 드시면 됩니다. 콩 많이 드시면 되죠. 두부 많이 드시면 돼요. 낫도 많이 드시면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하루 종일 계속 먹지 말고 식사 시간에만 단순하게 드셔라. 배가 고프지 않다면 억지로 먹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토파지, 자가포식이 다시 일어나고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먹는 영양소가 아니라 비율과 타이밍을 지켜야 하는 신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복은 더 먹을 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가질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요, 이 질문 하나만 딱 기억해 보세요. 나는 지금 더 먹어야 할까? 아니면 몸에게 오토파지, 자가포식할 시간을 주어야 할까?